이 마음 철학, 이것도 하나의 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철학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쩌면은 이것이 잘 체계화가 되고 잘 정착이 되면은 하나의 그 과목으로서도 이게 가능합니다. 대학의 과목으로서도 잘 정착이 되고 이제 체계화가 돼야 되겠죠. 과목으로 이제 되려면 누구나가 그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도출이 돼야 되겠죠. 근데 우리 때는 이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이 갔었어요. 이 철학과를. 오늘날에는 안 그렇죠. 오늘날에는 자기가 좀 소신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소신껏 머리 좋은 애들이 가는 거죠.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과는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거,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죠. 저는 이제 예비고사를 치는 그런 세대였었는데, 예비고사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,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서울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. 예비고사라고 해가지고 그 커트라인을 먼저 넘어가야 돼요. 그래야만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충청도면 충청도, 부산이면 부산, 광주면 광주.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야지 거기 안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쭉 그리고 나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본고사를 보는 거죠. 또 영어, 수학, 국어 이제 본고사를 보는 거예요. 주관식으로. 근데 저희 때는 그 인기 있는 과목이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의대, 그 법대, 또 경제학과, 경영학과, 얘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. 그리고 머리 제일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 과목을 다 가는 거예요. 이 과를 다 가는 거예요. 나머지들은 또 이제 다른 과를 또 지원하는 거죠. 근데 어쨌든 공부 제일 잘하고 수재 이런 애들이 다 이 세 과를 가는 거죠. 거의 다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철학과하고 그리고 이제 쭉 줄을 세우다 보면 원서 그 지원을 하잖아요. 그러면 철학과하고 이제 철학과가 제일 이제 공부 좀 못하고 꼬라비에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. 근데 의대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해도 본고사가 또 있어가지고 경쟁률이 세요. 7대1, 6대1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안심을 못 하는 거예요. 예비고사 가지고는. 본고사에서 결정되는 거죠. 지원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쭉 지원을 하고 나서 남는 게 이제 그 철학과하고 이제 신학과, 이런 이제 과들이 남았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원을 왜 좀 하게 되면 여긴 경쟁률이 거의 없어요. 미달되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. 미달되기도 하거든요.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그 경쟁률이 있어도 1.2대1, 1.3대1 이랬어요. 거의. 미달되는 데도 되게 많고, 미달되면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과를 들어갔을 때 상당히 열등의식이라 그럴까?
공부 못해서 좀 들어왔다는, 그래가지고 철학에 대한 그 흥미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죠. 그때만 해도 정말 1등, 2등 이 순서가 정말 엄격했어요. 지금은 그래도 무슨 자기가 특기가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, 저희 때만 해도 그게 없습니다. 무조건 성적으로 1, 2등,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축하. 철학에 대해서 흥미도 없었고 별로 이렇게 비전도 없고 그랬었죠.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. 중요하고, 왜냐면 인문학적인 사고가 있어야지 우리가 뭘 해나가는 건데, 요즘에 인문학적인 사고를 요구하잖아요. 심지어 공대생들에게도 인문학적인 사고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.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. 인문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 인문학적인 사고에서 또 핵심은 철학이란 말이에요. 철학. 사유하는 거. 이걸 못하면은 이제 그냥 기계같이 생각하는 거예요. 기계같이. 근데 인문학적인 사고가 풍부하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인 그 철학적인 사고가 있으면 이제 자기가 좀 사유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,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. 좀 이렇게, 물론 이제 소신껏 공부 잘해도 들어가는 애들이 한두 명 있었겠지만은 거의 99%는 그냥 성적이 안 되니까 다른 과 가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대부분이 그래요. 90%, 뭐 99%는 모르겠는데 90% 그럴 겁니다. 지금 생각하니까 철학이 참, 이제 나이도 먹고 이러니까, 야, 철학이 참 중요하구나. 그거를 참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잘만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랬으면은 참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과목인데, 그냥 그 계량적으로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돈으로만 이제 환산을 해서 과연 취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, 돈을 많이 나중에 벌 수 있느냐 없느냐, 이거로만 이제 잣대를 들이대니까, 그 당시만 해도, 지금도 물론 돈돈 하겠지만 그 당시엔 더 했어요, 사실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학과는 나와도 취직하기가 좀 애매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저거 했죠. 조금 다니면서도 재미가 없고 자부심도 없고 그랬습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인문학적인 사고, 그 안에 있는 핵심인 그 철학적인 사고가 있잖아요. 그것을 많이 사회가 요구하니까 참 많이 이렇게 사회도 바뀌었다. 그리고 꼭 우리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행복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사고가 사유하는 이 힘, 이 철학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마음 철학도 하나의 이제 철학인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잘 이거 플러스 또 전통적인 어떤 철학, 이것을 이렇게 잘 알고 그것을 잘 이렇게 사유하면은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데 더 유리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